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한 한번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 경기도 법카 이거 최근에 이 김혜경을 불러서 검찰에서 조사했는데 그때 묵비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야, 이원석이가 이제 마지막까지요. 마지막까지 이거 참 이상한 짓을 하네요. 아니 뭐 김혜경이도 당연히 체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체포까지 안 가고 나왔으니까, 그나마 이게 다행인데, 이재명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해야 되죠. 왜 이렇게 서면 조사로, 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까지 문제를 또 일으키고 떠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이 나오면 이제 또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이제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과 관련된 지금 수사가 이제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 이제 9.19 남북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군사 합의인데 이게 평양 정상회담을 기념으로 해서 광주하고 전남 지역을 돌면서 직접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왜 호남 지역에 갈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그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는 호남의 호소에서 호남인들이요 일어나주십시오. 이 선동질 하러 가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장경태가 또 사고를 냈네요. 장경태가 지금 심야까지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김용현 국방장관한테 청문회 와중에 골프를 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대화하고 김영은 장관하고 골프 쳤다는 거죠. 야, 참 이런 인간을 참 동대문에서 또 2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보냈다. 한 번은 가난 코스프레. 이제는 이제 또 이 찐명 이거로 이제 그 이긴 거죠. 야, 참 그래서 동대문 이 장경태 지역 여러분들 다음에는요 이런 정말 잘못된 투표를 좀 제발 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장경태는 정말 김건희 여사를 직격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김용현 장관을 직격했는데 이거 직무상 관련된 내용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가짜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 이거는요 이 면책 특권 그래서 지금 면책 특권을 비롯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거 이제 법률적인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면책 특권 그러면 그 법을 뜯어 고치기 전까지는 판결할 때 면책 특권의 범위를 최소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판사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판결을 내려주시고 요런 거 앞으로 한 번만 더 있으면요. 김영현 장관도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이를 고발했고 김의겸이도 이거는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소 조치를 했는데요. 자, 그런 것처럼 이번 장경태에 대해서도 그러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보당. 이 진보당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요. 이름이 진보당인데 이게 통진당 단장 세력들로 되어 있는 게 진보당입니다. 결국 북한의 밀명을 받은 것이 아니냐.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동안에 진보당이 조용했잖아요. 자, 22대 개원이 벌써 이제 5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6월, 7월, 8월, 넉 달이 되잖아요. 100일이 넘어갔는데 100일쯤 되다 보니까 본색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왜냐? 그전에는 이제 통진당 역풍 우려되기 때문에 쥐죽은 듯이 무대 뒤에 숨어 있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북한의 통전제라고 부를 때 혁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보고 여기에 올라타는 이런 전술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 황운하 같은 인간도 또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황운하 이거 빨리 법정 구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심 판결 검찰에서 법정 구속을 강력히 촉구했는데 반드시 실형에 옮겨지도록 우리가 이 법원에 또 이 압도적인 또 여론을 또 이 압박을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좀 빠른 속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야, 참 이원석이가 봐주더라도 너무 많이 봐주네요. 아니 김혜경이 이제 물론
김혜경에 대해서도 계속 안 나오니까 김혜경한테도 이제 서면 조사를 안 요청했는데 김혜경이가 내가 나갈래 해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혜경이하고 이재명은 또 달라요. 왜냐? 이재명이는 죄가 얼마나 많은 악질범입니까? 이런 인간한테 그래 서면 진술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언론인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제 8월 18일 날 전당대회가 끝나면 출석하겠다. 이렇게 의견서를 보냈지만은 출석 날짜를 계속 조율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서면 진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알려질 내용이 서면 진술서를 보냈다는 게 알려지면 되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둬야죠. 물론 국회에서 당연히 전부 지금 친명들이 쫙 깔려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칼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더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국회하고 일절을 불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야, 이재명 여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정말 여의도 정치가 완전히 망가졌네. 방탄을 하더라도 이건 심하네. 이런 비판 여론이 크게 제기될 것이고, 이런 비판 여론이 크다 보면, 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대표는 게 좀 그러네.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여론도 나올 것이고, 이런 여론이 결국은 이제 10월, 11월 달에 있게 되는 1심 판결, 요거를 통해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거 봐. 이거 당무 이거 제대로 자기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무를 볼 수 있겠어. 이거 갈아쳐야지. 요런 여론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원석이가 그냥 순수하게 아주 점잖하게 쉽게 얘기해서 당 대표, 유창훈 판사가 한 거하고 똑같아요. 당 대표수의 지위를 감안해서 영장도 발부를 안 하고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 영장 해봐야 안 될 거니까 그냥 서면으로 조사하죠. 서면 요청서를 최근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이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답을 안 쓰는 것이죠. 그리고 답을 써봐야 거기에 무슨 답을 쓰겠습니까? 예, 거기에 뻔한 거 아니에요. 전부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서면 보내지도 말고 아예 소환 통보도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아예 수사를 포기했어야죠. 이원석이가 참 이런 참 안타깝게 짝이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당연히 와도 얘기 안 하죠. 아니 뭐 이재명이가 대장동을 비롯해서 여러 수사 받을 때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안 하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범인이다. 이렇게 제가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이가 이 체포 영장을 청구 굉장히 이거야 증남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지금 이제 문재인과 관련해서는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지금 이제 우사와 관련해서 재판장이 녹취록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마 얼굴이 똥색이 됐을 것이다. 예, 새파랗게 질렸을 것이다. 이 김동연이가 그렇게까지 나오고는 이재명이도 전혀 상상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이제 문재인 문다혜 요거 뭐 김정수 수사가 이제 동시에 다각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 민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호남에 직접 가서 남북 정상회담 기념 요런 그 연설 입장문을 밝히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19일하고 이틀간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일 날에는 광주에 있는 김대중 센터에서 9.19 평양선언 6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해서요.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 평화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리고 20일 날에는 전남 목포 현대호텔에서 전남 평화회의 여기에 참석해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말이죠. 우원식하고 만났을 적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 특히 평화 문제, 남북 대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했잖아요.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지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반도 평화가 주제가 돼 있지만은 여기에 본인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틀림없이 기조 연설 또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아니면 끝나기 전후에 보도자료 또는 기자들이 모의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서 상당한 불만을 내놓을 것이 확실하다. 왜? 바로 그래서 이 호남에까지 가는 이유가 바로 호남의 민심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저는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재인의 여론전이 맞부딪히는 이런 형국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1차적으로 이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 이 부산 교구와 지금 그 교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궁금해가는 내용들을 전부 질문한 거예요. 또 부산 교구 이제 고위 당국자한테 질문했더니 거기까지는 내가 지금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부산 교구 이름으로 제주도 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이해는 가지 않는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실무진에게 물어보고 나서 입장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곧 이걸로 볼 때 강찬호 논설위원이 이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잖아요. 아마도 이제 또 특종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 이 신부는 그야말로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분다이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윤건영 내내 이제 문재인 측근들 하는 걸 보면 부산 교구 소유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 부산 교구, 그리고 이제 이 재산, 왜냐하면 송기인 신부가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했었잖아요. 과거사 진실과 화해를 위한. 요 위원장은 이제 장관급 공직자예요. 그러니까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노무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관보를 보면, 이게 이제 제주도 별장을 송기인 신부가 소유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산 교구가 가지고 있는 송기인 신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요 이제 추가적으로 새롭게 나온 재산이 뭐가 있느냐? 밀양에 있는 밭이 있어요. 근데 밀양에 있는 밭은요, 요 순구자들의 묘지로 관리하는 그런 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에 땅이 있느냐? 양산에 땅이 있어요. 양산의 땅은 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논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료는 부지로 쓰려고 부산교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양산과 밀양의 경우에는 부산교구 소유라고 분명히 이 관보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제주 별장의 경우에는 부산교구라는 말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부산교구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느냐? 부산교구 거라는데, 이러니까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등등을 지금 이제 부산교구 측에 물어봤는데 부산교구 측에서 이상하다. 자기네가 봐도 좀 이상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 별장에 대한 그러니까 평수 요게 이제 분명히 나왔어요. 367평방미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120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건평은 105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35평쯤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하나 부산교구라는 말이 왜 양산하고 밀양은 들어가 있는데 비해서 제주 별장에는 안 들어가 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의심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고 또 다른 이제 의심사항 중에 이제 하나는요. 이게 2009년도에 신동하고 이 송기인 신부가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2009년도 그러니까 이제 MB 때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산 얘기도 좀 나왔는데 왜 노무현 정부 때 재산을 등록할 때 얼마가 돼 있었냐면 7억 7천만 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양산, 밀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겠죠. 7억 7천만 원 들어갔는데 이제 신동아 기자가 아니 신부가 왜 이렇게 재산이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꾸로 그거밖에 없어? 더 있는데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더 있는데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요 송기인 신부가 얘기하기를 검찰에서 왜냐하면 이제 공직자니까 전부 검증을 하잖아요. 민정시에서 검증을 했겠죠. 자, 검증을 해봤더니 그 당시 들은 얘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38개나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재산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대목이고, 요 7억 7천만 원은 이제 부산교구, 사실상은 부산교구 건데, 이름을 송기인 신부로 되어 있는 이런 재산들이 7억 7천이고, 그때도 송기인 신부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사실상 실제 재산은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내 통장에 있는 150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그것밖에 안 돼. 이 얘기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반어법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부산교구라고 이름도 안 써놓고, 등본에, 토지대장부 등본 같은데 부산교구라고 안 써있는데, 요거가 송기 신부 이름으로 올라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신부니까 이제 송기의 신부가 신부니까 그냥 부산교구 거야.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부산교구 건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는 대목이고, 송기인 신부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거, 그리고 재산 내역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제주도에 있는 별장은 송기인 신부 거가 아님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제주도 별장도 피정 시설, 또 이 하계 수련의 시설로 돼 있다고 하는데, 피정이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가톨릭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따지면 이제 통상 기도하려고, 기도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 기도원 같은 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부산교구가 샀다고 이렇게 지금 윤건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또 숙박업으로 또 이거를 등록을 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탈세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 상호 충돌하는 요인이 된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요 제주 별장에 대한 의혹은 일파만파로 더 커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강제 수사를 빨리 한 길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더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경태가 또 사고를 일으켰어요. 장경태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심야, 대정부 질문까지 이제 다 끝난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 이제 본래, 이제 외교 안보, 국방, 요 문제에 대한, 좀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본래 조태열 장관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데, 둘 다 국제 중요한 회의가 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국회로부터 전부 승인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군사적 의혹에 관한 고위급 회의, 요것이 이제 행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한국하고 유엔사 회원국 간의 국방장관 회의도 있고, 그 불참을 하기로 국회에서도 전부 다 딱 이제 통보를 받았다, 좋다고 이랬는데 느닷없이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야당이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5시간이나 본회의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야회의까지 이제 지연이 됐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이 박찬대가 또 가짜, 거짓말 하다가 또 걸려들었어요.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아니, 그런데 자기네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좋다고 도장까지 다 찍어놓고 보내놓고 이런 얘기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망신당하는 민주당에 의한 사태가 바로 뭐냐? 장경태가 또 가짜뉴스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장경태 요것이 이제 최근에 말이죠. 지난 한 2년째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태국을 캄보디아를 방문한 바 있잖아요. 그때 캄보디아 신장병 어린이를 갖다가 참 굉장히 안타깝게 해갖고 이제 어린이를 만나고, 그리고 서울까지 와서 아주 깔끔하게 수술해갖고 정상 아이로 만들어서 이제 돌려보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홍보용 사진을 찍으려고 환자를 가지고 조작, 말하자면 홍보용 환자를 가지고 홍보용 사진까지 조명을 동원해서 찍었다, 포스터를 찍었다, 요렇게 가짜 뉴스 해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뭘 갖고 시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준비 기간이죠. 8월 24일이니까 그때 이 김용현 장관 후보자가 윤 대통령 부부하고 골프 쳤다, 요 의혹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김용현 장관이 그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옷을 벗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난 8월 24일 날 성남 한성대 골프장에서 전임 골프팀이 다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윤 대통령하고 이 한성 골프장이죠,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 그러니까 경호처 1인이 이제 보안상 김용현 장관 후보자인데 경호처 1인이라고 썼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경호처 1인이 장관이 아니냐, 요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거기 간 적도 없고 인사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 거 알지도 못한다. 자, 그러니까 이 장경태가 또 뭐라고 반문을 하느냐?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 준비를 안 하고 대통령 부부하고 골프를 쳤다면
당연히 낙마 사유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부터 하라. 제가 옷을 벗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요거 김영현 장관도 이거 고발하십시오. 이거 못된 버릇 딱 뜯어 고쳐야 될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보당 관련 뉴스를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는데, 진보당에서 드디어 빨갱이 정당이라고 하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빨갱이 특징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는 게 북한 김정은의 꿈에도 소원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 진보당 당선자 총회에서 그런 게 진보당에서 말이죠. 지금 윤 대통령, 왜 진보당 의원이 3명이에요? 지금 현역 의원이. 비례대표 2명에 네, 그 다음에 울산에서 당선된 지역 의원 1명. 예, 이거 전부 이재명이가 꼼수 써가지고 준 거예요. 비례대표. 그야말로 비례위성정당 하나 만들어갖고, 그야말로 이제 쪼매는 군소총장들 전부 거기에 쿼타를 주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진보당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울산에서는 아예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주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진보당 요 빨갱이들이 여의도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바로 이재명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은 이런저런 사유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요거는 뭔가 수상한 그런 이 배우가 있는 게 틀림없지 않느냐. 예, 이런 판단이 든 건데요. 여기에서 윤종호 원내대표가 바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를 구성하겠다. 예.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하게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현재까지는요, 민주당에서도 참석을 하고 조국당에서도 참석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민영배하고 강두구, 그리고 조국당에서는 황운하, 그리고 사회민주당에서는 한창민, 요런 사람들이 참석할, 여기에 이 탄핵연대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통전 전략이 뭡니까? 혁명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켜갖고 빨갱이 정권을 세우겠다는 게 통전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고 민주당에서 탄핵 특검을 계속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타서 아예 탄핵 준비 연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야, 빨갱이 연대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참여하는 인간들 전부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